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잘 쉬다 왔고요. 예,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왔는데, 거기 또 갔는데, 거기 이제 호텔 계신 분이 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너무 좀 예, 감사드리고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하기 그런데 아무튼 그 주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휴 첫날인데 제가 지난주 그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위가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위쪽 방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다우 나스닥 꾸준히 올라갔고 나스닥도 상승해 뭐 급등한 건 아니지만 그 일본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 증시가 고점 넘기고 급등세고요. 대만은 휴장인데 대만하고 이제 중국은요 좋은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분위기가 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고객 예탁금은 좀 아쉬운 게 조금 최근에는 예탁금이 좀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65조 원대 예탁금이 좀 한번 확 늘어야 되는데 개인들의 매수 강도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연휴 끝나고 나서 일단 한 5천억 가까운 대량 매도를 해버렸고 그걸 누가 샀느냐?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기억하세요? 작년 11월에 여기 증시 날라갈 때 급등할 때 이때 외국인이 5조 샀거든요. 그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팔았고 그게 재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루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단 환율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흐름 또 오늘 수출 데이터 보셨어요? 한국의 수출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게 좀 있어요. 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펜 마우스를 제가 선물로 받은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요 방송 보시던 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곧 설치하면 펜 마우스로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 수출 데이터 우리 한국의 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수출도 있고 이걸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죠. 수급도 있어요. 뭐 개인의 자금 흐름도 있고 투자 심리도 있고 뭐 글로벌 경제 환경 정말 다양합니다. 금리 그죠? 또 환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업의 가치죠. 기업의 가치는 펀더멘탈입니다. 수출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이게 펀더멘탈이고 나머지는 이제 좀 약간 변수죠. 변수 같은 것들인데 지금 한국의 수출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깔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구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올라간 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고평가다, 뭐 비싸졌다, 주가 많이 올라갔다, 뭐 멀티플이 올라가서 그렇다. 물론 멀티플 올라갔어요. 근데 멀티플만 올라가면 안 되는 게 멀티플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펀더멘탈도 같이 가야 이게 오래 가거든요. 펀더멘탈까지 같이 가. 지금 상승은 깰 수 없는 상승입니다. 거기에 환율 좋아지죠. 저금리죠. 수급 여전히 뭐 나쁘지 않죠. 투자 심리는 뭐 예전보다는 모르겠어요. 좀 중립인 것 같은데 또 글로벌 경제 환경. 예. 근데 여기서 어쨌든 제일 좀 헷갈리는 게 요거죠. 투자 심리. 지금 무슨 얘기냐면 투자 심리는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해요. 예. 아직도 절반 이상은 비관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 있게 시장을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을 외치면 위험한데 아직도 주변에 보면요 얘기를 해보면 뭐 전문가분들도 그래요. 반반 갈려 있어요. 장급 나가니까 현금화해라 조심해라 이런 분도 정말 많고 더 간다고 하는 분도 많고 완전 엇갈려. 그러면은 증시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해한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좋은 신호거든요. 주가는 격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요.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SK그룹주가 빠졌잖아요. 이미 예고된 겁니다. 왜냐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막상 패소하니까 이제 증시가 주가 반응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에 당연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하지만 본질 가치에 큰 영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만 아니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뭐 투자 심리 제가 방금 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어쨌든 아직도 이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반 정도 되는 것처럼 저런 이제 개별 기업의 악재가 나와서 흔들리거든요. 투자들이 심리가 막 게시판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뭐 망한다 뭐 어쩐다. 예. 개인 심리도 막 연휴 기간 내내 얼어붙어 있고. 예. 근데 막상 뚜껑 열었더니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폭락도 안 해요. 오히려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갔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너무나 모두가 다 좋다 그러면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모두가 좋다 그러면. 근데 모두가 좀 색안경을 끼고 이거 될까? 이거 저거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안 되잖아. 예. 얼마 전에 애플카 기억나세요? 애플카도 똑같아요.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런 분들 계세요. 좀 비아냥거리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애플카 안 될 줄 알았어. 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많아요,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주변에 다 좋다고 하면요, 안 가요. 주가 절대 안 갑니다. 예. 비관론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도 기억나세요? 삼성전자 요새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아졌어요. 삼성전자. 여기까지. 사실 차트로 보면 망가졌죠. 추세도 망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장 좋은데도 급나가고, 누가 봐도 안 좋아요. 그림이. 근데 오늘 들어 올리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가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1분기 실적 둔화, 이것도 이미 알려진 거고, 예. 연기금 외국인 대량 매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걸 확신하던 반도체 빅사이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좋아져요. 그런 초입 국면에서 단지 주가만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막 흔들려요. 이게 맞는 거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주가는 앞으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삼성전자를 안심을 하고 뭐 이런 경우죠. 안 사면 안 된다. 예. 저는 분명히 말렸어요. 저기서는 사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85,000원 밑에서는 오히려 비중 확대도 괜찮다. 역으로 가라는 거죠. 남들이 좀 약간 걱정하고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 미리 가서 선점해야죠. 제 스타일은 그래요. 저는 고객들 상담해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상담을 해드려요. 예. 당장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고통 없이는 수익 낼 수 없거든요. 그냥 남보다 반박자 빠르게 가야 됩니다. 항상 남이 비관할 때.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삼성전자란 기업 뭐 아니면 SK이노베이션 뭐 아니면은 애플카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그룹에 장기 성장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장기 성장이 의심이 생기면 끝나요. 뭐 엄청난 경쟁자가 생긴다거나 장기 성장의 밑그림을 내가 그려놨는데 그게 훼손되거나 이럴 때는 그 비관적으로 봐야죠. 포지션도 정리를 좀 일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이벤트들 있죠. 뭐 아까 SK 이노베이션 패소라든가 애플카 무산, 또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톤, 이런 것들이 대세에 지장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떤 기업이나 앞으로도 이런 거는 숱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호재도 나오지만 악재도 숱하게 만나요. 예, 훈련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기업을 알고 있어야 되고, 산업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번 이제 그 설날 선물로 뭐 밸류에이션하고 뭐 멀티플 얘기도 해드리고 뭐 업종별로 이렇게 종목들도 적어드린 것처럼, 예, 일단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애널리스트처럼 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추론하셔가지고 상상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 뭔지.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할 산업 한 10에서 20%만 수익 내고 나올 산업. 트레이딩. 대표적으로 이쪽이 가치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치주가 성장주로 바뀔 때는 장기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 그랬죠. 현대 기아차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 가능한 거예요. 반도체도 사실 가치주였어요. 사이클. 성장주가 됐죠. 화학주에서도 가치주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2차전지 소재, 뭐 배터리 셀 이런 업체들은 성장주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반대로 아까 이제 뭐 2차전지나 이런 것도 화학주들 뭐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그냥 성장 못하고 계속 가치만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예. 은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장할 게 없어요. 근데 주가는 너무 싸요. 정유주 똑같아요. 예. 정유주, 의류, 정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회사들이 있죠. 의류에서 뭐 FNF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성장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진짜 옷도 잘 팔려요. 가방도 잘 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적 잘 나온 더 네이처홀딩스. 예. 이 기업도 예. 이 기업도 어떻죠?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저는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의류, 뭐 백화점, 정유, 그 다음에 뭐 석유화, 그 다음에 뭐 철강, 그 다음에 아까 뭐 은행주, 뭐 보험주 이런 쪽은 성장 못해요. 성장에 막혀있는 산업이에요. 일단 기본 컨셉 자체가. 그럼 이런 기업들은 사가지고 SO일도 제가 요새 진짜 오늘까지 많이 날라갔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제가 기억나세요? 여기네요. 여기 이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수익률이 한 20% 가까이 났거든요. 그러면 파셔도 돼요 이제. 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정유주를 내가 사가지고 천년만년 가져갈 거냐 이거 10년만 아니잖아. 사이클 잠깐만 보는 거예요. 당분간 좋아요 정유주. 쉽게 안 빠지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란 거야. 내가 은행이든 정유든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 산업을 내가 샀는데 수익이 많게는 20% 30% 났다. 이익 실현하세요.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절반 정도. 그거 여러분 맘대로 하세요. 뭐 제가 그것까지 뭐 일일이 이거 이때 하세요. 뭐 그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는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투자할 때 절대 정답 없으니까 제가 저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는 것뿐이고 저의 생각과 거기에 그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SO일은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이노베이션 한번 예를 들게요. 이노베이션 물론 패소를 했어요. 이건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비 판결에서. 근데 이노베이션 정유지만 얘는 뭐를 하죠? 2차 전지래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요새 막 현대차 수주도 막 싹쓸이하고 예, 글로벌 굵직한 회사들한테 지금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배터리 사고가 한 번도 발생을 안 했어요. 분리막이 좋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건 잘못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LG화학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분명히 어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냐면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LG화학 측에 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해줄 수도 있죠. 돈을 내고. 근데 어쨌든 완만하게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LG화학 입장에서 좋거든요. 합의금 받고 깨끗이 정리하는 게. 근데 일단 오늘 주가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패소한 것까지 어느 정도 반영은 됐고 60일 안에 합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합의가 된다면은 장기적인 성장 밑그림 정유주가 아니에요. 2차 전지였습니다. 이 사이클은 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정유주인데 달라요. 하나는 장기 투자해도 되고 하나는 장기 투자가 안 됩니다. 이거를 구분해낼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되니까 제가 뭐 맨날 이제 주린이 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장기 투자하세요. 좋은 기업 사서 싸게 사서 장기 투자. 이 얘기 수도 없이 했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절대 반대고 선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올해는 그리고 특히 잘 선별하셔야 돼요. 올해는 수능 시험으로 치면 물수능이 아니고 불수능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각별히 투자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확실히 내가 들고 갈 산업하고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할 산업을 정말 잘 구분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대백화점도 한번 말씀드렸죠. 현대백화점도 이제 만약에 9만 원을 갈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레벨 가면 이제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천년만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이클 딱 보고 S51 은행주,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댓글 보니까 뭐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뭐 SK 때문에 그 이노베이션하고 뭐 SK랑 상관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SK가 어떻게 상관이 없죠? 예. 요새 아무튼 주변에서 좀 되게, 그러니까 글 쓰신 거 보니까 제가 딱 제 느낌은 딱 그래요. 이쪽 증권업계에 계신 분 같아요. 딱 보니까 일반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쓰기 좀 어렵거든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쓰셨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SK가 SK 이노베이션 영향 당연히 받죠. 지주사인데. 근데 SK는 이노베이션만 있는 게 아니죠. 하이닉스도 있고 텔레콤도 있고 또 비상장 자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런 가치를 토탈했을 때 여전히 싸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건 저는 분명히 짚고는, 제가 여기서는 절대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올라갈 때는 저는 사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고, 다만 주가 절대 아직도 비싼 건 아니다. 내 기준으로는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됐다고 했지, 저는 아무리 제가 저평가됐다고 해도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는 권유 안 드려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도 되거든요. 이런 구간부터. 지금 내려올 때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또 막 이제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비관론에 빠져요. 이거 안 되겠네. 또 이노베이션 패소하고 뭐 역시 SK그룹 안 돼. 막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요새 그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큰 틀에서 뭐 문제된 건 없잖아요. 뭐 바뀌었나요? SK가 그리는 큰 그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뀐 거죠? 도대체? 주가 좀 하락한 거 말고. 근데 사실 주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 예. 약간 되돌림인데 뭐가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팩트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 그런 식으로 굳이 좀 댓글을 다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주가라는 게 빠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고요. 예. 누가 알겠어요? 단기 시세라는 걸. 근데 저만의 저도 논리가 있고,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저렇게 너무 오버한 구간에서는 절대 사시라고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막 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객분들 물어보시면 지금 괜찮다 그래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삼성전자처럼. 전자 급등할 때 저는 보유만 하라고 그러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왜 그런 식으로 댓글 다셨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그건 좀 정확히 알고 쓰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비단 뭐 이런 종목만이 아니고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아무튼 뭐 잘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는데, 어느 분이 뭐 그분이 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잘 가는 것만 얘기하고 안 가는 건 얘기 안 한다. 제가 진짜 그랬나요? 저 안 가는 것도 얘기 많이 해요. 대표적인 거 KTNG 안 가잖아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얘기할걸요. KTNG 잘 안 간다고. 근데 안 가지만 제가 포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꾸준히. 또 SK텔레콤도 그죠? 보고서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려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뭔가 보고서 나오면 제가 더 열심히 알려드려요. 저 알거든요. 안 가는 종목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심정은 잘 알아요.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당일날 잘 간 기업들도 언급은 하지만 안 간 기업들 중에서 뭐 얘기할 게 없으면 저도 안 하죠. 뭐 그런 날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뭐 할 얘기도 없는데. 그죠? 변동도 없고. 근데 그 어떤 뉴스거리나 아니면은 뭐 보고서가 나왔다. 그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곡해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야 너는 안 좋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댓글 다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너무 그렇게 봐주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제가 이거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무슨 완벽한 신입니까? 그죠? 저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고 당연히 실수도 해요. 주식 투자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워런 버핏도 실수해요. 워런 버핏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자. 예, 주식으로 큰 부를, 그분도 한 공주 다 손절해 버렸잖아요. 예, 투자 실패한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실수해요. 누구나.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도 성공하느냐?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실패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다른 데서 다 커버가 돼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10종목 이상 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그날 그 한번 설명드렸죠. 한 분이 여기 오셨는데 포트를 보여주셨는데 종목이 50개가 넘어요. 전 잘했다고 박수 쳐드렸어요. 아니, 자산이 많으시니까. 너무 많아서 조금 줄이라고 했는데 포트를 완벽하게 짜신 거예요.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골고루. 예, 제가 그 여기 방송에 설명드린 대로 수익률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안 좋아도 다른 게 커버돼요. 그리고 좀 너무 오버하면 좀 일부 파시더라고요. 그건 좋죠. 제가 뭐 어떤 기업을 뭐 계속 가져가세요 무조건,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제 말씀대로 그냥 가져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한 난 수익 괜찮다 하시면 일부 파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모든 게 다. 예, 정답은 절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사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말씀을 좀 좀 드리다 보니 좀 오래 걸렸고, 아무튼 그렇고요. 예.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종 섹터는 뭐 다 좋았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좋았고, 쿠팡 때문에 골판지 회사 날라갔고, 쿠팡 상장하죠. 그리고 뭐 오늘 이쪽에서 화학주도 좋았고, 의약품, 통신주 다 고르게 올라가는. 근데 뭐니뭐니 해도 오늘은 전기전자가 무려 3%나 올랐기 때문에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고, 섹터 쪽에서는 역시 쿠팡 수혜로 골판지 제조회사 급등했고, 사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쿠팡 상장하는 거랑, 그죠? 예. 뭐 택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쿠팡 상장한다고 택배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당장은. 아무튼 그거 연결돼서 올라갔고, 역시 그 뉴스 보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할 수 있대요.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 설비 투자를 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기업들, 오늘 그래서 그 못난이 기업으로 불리던 테스가 장비회사 대표주입니다. 원희가 IPS로. 그거 보세요. 그죠? 올라가죠 이제. 정말 얘도 안 갔어요.
예.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았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뭐 별력이 없어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림이.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오스틴 공장에 그 반도체를 이제 공장을 만약에 증설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TCK 그리고 인텔 수혜주가 뭔지 아세요? 인텔 수혜주. 자, 저번에 알려드렸죠. 최근에 몇 번 말씀드린 인텍 플러스. 얘도 엄청 수혜주예요. 그래서 운도 실력인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기업을 잘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저희 당사 이왕진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요나 예,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인텔 주요 고객으로 TSMC 얘기가 나오고 사실 공급망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죠. 예, 근데 그런 기업을 분석을 해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다면 운도 실력이에요. 갑자기 호재 터져 버리잖아요. 예.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저번에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운도 실력인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업종, 공부가 된 업종에 투자하면 이런 또 행운도 따르기도 해요. 사실 오늘 반도체는 호재죠, 호재. 예, 연휴 기간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다 좋았고 조선도 그 유가 올라가서 좋고요. 그다음에 정유 또 우주항공 산업도 최근에 분위기 되게 좋죠. 예. AP성이 7%, 세트랙 AI, 뭐 하나 시스템이 무려 10%, UAM이라고 아시죠? 그거를 이제 그 테슬라도 한대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테슬라까지 한다고 하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거 현대차 가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았고 한국항공우주는 실적 때문에 오늘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항공우주를 실적 보고 사는 기업은 아니거든. 그죠? 앞으로 스토리를 보고 보는 기업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역시 항공기 잘 만드는 한국항공우주가 UAM 사업에서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광고에서는 그동안 안 가던 인크로스가 날라갔습니다. 나스미디어 갈 때 좀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인크로스도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올라갔고 진짜 갈 종목은 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안 간다고 해도 갈 종목은 갑니다. 실적 좋으면. 그다음 폴더블 폰도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에 성공했고 그 애플 아이폰에도 폴더블 폰 적용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폴더블 폰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3인방인데 계속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급등을 해줬습니다. 예. 반면에 타이어 좀 빠졌고 홈쇼핑 관련주랑 그 자동차는 좀 부진했어요. 홈쇼핑 좀 빠졌고 자동차 업종도 그 현대비아가 좀 빠져가지고 주가 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모비스는 좀 올랐고 글로비스도 좀 어느 정도 올랐고요. 항공은 좀 빠졌고 화학섬유도 최근에 워낙 올라가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몇 개 이런 종목 빠졌고 또 증권주도 시장은 좋았는데 좀 하락했는데 근데 역시 그 우리의 원픽이죠. 예. 증권주 하면은 저희 이베스트를 제가 추천을 못 드리니까 저는 일단 한국금융지주 계속 강조를 드렸고 오늘 급등했습니다. 너무 싸요. 아직도 제가 제 기준에는 지금 주가도 너무나 싼 것 같아요. 10만 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다른 증권주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이베스트 왜 안 가죠? 아 우리 회사 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다른 얘기는 다 해드렸고 아무튼 증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은 일단 3,200 이상 요 최고점 넘길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일단 위를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일단 펀더멘탈이 돼요. 지금 시장에.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혼자 나홀로 고군분투를 하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우군이 된 거죠. 그리고 기관은 기대하지 마세요. 예, 연기금 오늘도 보세요. 결국엔 팝니다. 6월까지 30초 팔 거래요. 아예 애초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예. 연기금이 좀 유연하게 해도 돼요. 사실은 뭐 강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연기금의 이제 주요 부처들이
좀 약간 모여서 회의를 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국내 주식 비중 다시. 예.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기 그냥 포기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개인과 외국인 요 두 개의 수급인데 일단 외국인이 압도적인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일단 한 번 더 위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저는 여전히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300 한번 찍을 거는 같아요. 3,300. 그럼 3,300을 찍으면 3,400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구간에 갔을 땐 또 현금 비중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기회가 이렇게 기회가 오거든요, 한 번씩. 급락장 꼭 와요. 예. 그럴 때 또 살 수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 이제 요런 레벨 가면 조금 현금을 일정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금 확보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즐기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좋았잖아요. 여전히 싼 종목 너무 많아요. 코스닥에 보면 안 간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드디어 코스닥 돌리잖아요. 근데 코스닥에서 오늘 보니까 그 실적주 중에 그동안 되게 안 갔던 게 환인제약이잖아요. 제가 실적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너무 안 갔거든요. 근데 실적 잘 나온 이게 저는 진짜 황당했던 게요. 이날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날 이 음봉 나온 날. 아니 근데 빠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그랬는데 결국 올라가요. 그리고 동국제약도 좀 아직은 좀 더 기대해 보시고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어요. 발표 기다리고 있고 JW도 실적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소외받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왕따 당하는 기업들.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업들 찾아보면 여전히 코스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고 다만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MC넥스는 가지고는 가시는데 지금 이런 걸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올라간 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뭐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너무 오르는 기업보다는 덜 올라갔던 기업들 중에서 위가 열릴 수 있는 기업들 있죠. 대표적인 게 AP 시스템 같은 거예요. 또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주가 완전 바닥이에요. OLED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얘도 되게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달려가거든요. 이런 기업들 OLED 올해 설비 투자 또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적절히 해 나가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고 일단 오늘은 제가 보고서부터 좀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제 주요 IT 이슈인데 코로나19 이제 전방 수요 회복 기조 가운데 가상화폐 있죠. 비트코인 때문에 파운드리의 이제 공급 부족이 심화됐습니다. CPU, GPU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메모리는 여기 예상보다 회복이 더디다. 이래서 요새 삼성전자 좀 주가 부진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다시 증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 서버 디램이 올해 투자가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고 장비 쪽은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 미국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소재도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소재입니다. 솔브레인. 근데 오늘 보니까 솔브레인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기회 같아요. 솔브레인은 상대적으로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38만원, 40만원 가까이 되니까 솔브레인도 기억하시죠? 아직도 제가 이거 들고 계신 분들 계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죠. 지겹도록 얘기했는데 이제 편하시죠? 이제 저기서 혹시 들어가신 분 계시면 급락을 해도 편하고 올라가면 기분 좋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쌀 때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쌀 때 잡을 때 용기도 필요하고 이 기업이 무조건 오른다는 뭔가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가격 안 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조금 눌러줄 때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솔브레인 저는 아직도 좀 싸다. 가격적으로는. 근데 뭐 지금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흔들릴 때 사야 되겠죠. 만약에 산다면. 근데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아직 좀 매력 있다.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오늘은 장비가 같지만 소재도 움직여요, 같이. 저렇게 되면. 예.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요건 됐고, 그 다음에 그 휴캠스 저희 이제 당사 이한나 연구원님 되게 잘 보시죠. 효첨, 효첨을 발굴해내신, 물론 기간은 되게 오래 걸렸지만, 근데 일단은 휴캠스도 좀 한번 언급을 해줬고요. 예,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성과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TDI라든가 DNT, 질산 관련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이나마이트 만드는 재료 있죠. 그거 아마 알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20% 중반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국들이 탄소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도 아마 도입이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휴캠스도 오늘 목표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엄청나게 올린 건 아니지만 휴캠스도 일단 친환경 관련주로 보셔도 돼요.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보고서 영향입니다. 오늘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한 5% 바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렇게 주가가 보고서 때문에 당일날 급등하면 되도록이면 좀 눌러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 후에 좀 눌러줄 때, 지금 일단 이렇게 급등해버린 상태에서는 너무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고, 한라홀딩스 최근에 좀 걱정들 많이 하셨죠. 뭐 갑자기 주가 폭락을 하질 않나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도 제가 상담해드렸지만 제 생각은 바뀐 게 없어요. 만도 헬라를 넘긴 거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고, 왜냐하면 헬라랑 만도랑 합작한 법인인데 독일 헬라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함부로 못해요. 만도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들을 독일 회사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만도에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한라홀딩스가 만도 최대 주주고, 그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도 지분 가치에도 지금 이 한라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가치에 훨씬 못 미치대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률도 좋았고 실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변화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상승한 만도의 주가 급등이다. 이게 만도의 지분을 30% 갖고 있는데 만도 시가총이 3조가 넘어요. 그럼 이게 1조짜리거든요. 근데 한라홀딩스 시총이 4,200억이에요.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지주회사 가치평가할 때 지분 가치에 또 30% 할인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면 1조에 30% 할인하면 7천억이죠. 그러면 한라홀딩스가 만도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7천억은 인정을 일단 해줘야 돼요. 근데 4,200억이 뭐예요, 지금 시가총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당사 이제 유재용 연구원도 보고서 내용 써줬는데 실적은 잘 나왔다. 만도 헬라를 매각했고, 이렇게 되면 만도의 지분 가치가 향상된다. 그리고 만도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한라홀딩스 당연히 좋고, 건설사 있죠, 한라. 건설 오래 좋잖아요. 그리고 주가 너무 싸다. PE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애플카 이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근데 일단은 적어도 5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주가. 그러니까 이번에 잘 이게 수익 내셨다가 예전에 여기서 원위치 돼서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 주가라는 게 이래요. 갑자기 기관들 때리는 거 보세요. 미쳤죠, 완전히. 이 때리는 거 보세요. 그냥 무식하게 던져버립니다. 뭐 만도 헬라 매각한다고 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뭐죠? 다시 다 올라갈 거예요. 기업 가치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의 가치에 문제 없으면 끝까지 잘 견뎌내야 되겠죠. 그리고 한독도 이번에 4분기 일회성 때문에 실적은 안 좋았어요. 일회성입니다. 법인세도 좀 들어가고 성과급.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 전체적으로 실적은 괜찮았고, 그리고 요새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아닌데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제넥신. 근데 이런 쪽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뭐 항암 신약, 지속형 성장 호르몬, 또 이걸 이제 제넥신하고 CMG 제약하고 개발하고 있고, 고인슐린 혈증 치료제, 경구용 환방 부종 치료제, 고혈압 치료 의료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뭐 실패를 가정하더라도 PBR이 한 배밖에 안 돼요.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싼데 충분한 성장 여력이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45,000원 제시를 했고,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주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주는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되죠. 한국금융주의 장점은 뭐냐면 수익 구조가 되게 다양해요. 뭐 저축은행도 있고, IB, 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주선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거기다가 브로커리지, 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래 수수료, 신용대출, 또 트레이딩, 회사 자체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고, 카카오 지분도 갖고 있고, 거기다 주가도 싸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국금융지주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증권주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보세요. 한국금융주를 딱 봤을 때 저런 구간에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고는 가시라고 하는데 사람 얘기 못 하죠. 근데 이런 구간도 있죠. 여기서 좀 물리면 어때요? 이 빠지죠. 물리면 어떠냐고요. 회사에 문제만 없으면.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들 한 번씩 막 21선 깨고 2평선 깨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급락. 이렇게 오르는 구간만 좀 피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이 종목을 잘 알아요. 근데 사고 싶은데 좀 불편한 자리다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렇게 한 번씩 빠집니다. 푹푹. 뭐 이런 자리도 괜찮고. 예. 저런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뭐 못 사는데 날아가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기업은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너무 올라가서 주저주저 하다가 거기서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런 기업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게 돼요. 올라간 걸 막 사게 돼요. 결국 물려요. 이번에 상담 받아보니까 또 그런 종목들도 많던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너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좋은 종목인 거 알지만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젤로는 반대입니다. 너무 빠져있는 기업이죠. 실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야 된다. 더 나쁠 거 없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대요. 여기 이거를 잘 보세요. 올해 2분기? 1분기까지 안 좋아? 근데 반영을 했나? 2분기면 올해 4월부터잖아요.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요. 1분기 실적 발표 4월에 하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미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에요. 예. 그래서 2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간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못 가죠, 당연히. 하이트질로 갈 수가 없죠.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구간을 좀 이용해서 비중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들 이제 하이트질로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누구도 관심 없어요. 예. 그냥 어차피 집에 안 가거든요. 근데 2분기 이후에 진짜 그림을 그린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다음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면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빠져도 앞으로 안 좋아지는데. 근데 나와 있잖아요. 2분기부터 개선. 예. 그러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명함이라고 하는데, GM 포드가 차량용 반도체로 2조 원 손실 예상이 된대요, 올해. 감히 이익 감소. 북미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반도체가 없어요. 왜 없냐? 그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고 스마트폰 모바일에 들어간 12인치야. 이게 훨씬 고사양입니다.
이거에 다 대부분 파운드리에서 집중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종류도 많기도 하거냐. 그때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가동이 줄어버린 거죠. 예. 근데 지금 생산이 정상화되잖아요.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너무 구형입니다. 이거를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구형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공급이 다 정상화되면 공급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현대기아차한테 좋은 거죠. 이미 재고를 많이 확보했고, 차량용 반도체 구매도 일본 수출 규제 이후로 좀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이게 본의 아니게 결과가 좋은 거죠, 지금. 예, 좋은 결과죠. 이미 반도체 재고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기 자율주행차 중심에 아마 이거 할 거예요. 삼성전기랑 삼성전자가 전장 부품 사업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는 반도체, 삼성전기는 카메라와 MLCC 이렇게 아마 해서 큰 그림상 이쪽 사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전장 부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긍정적이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 현황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유회사 제가 오늘은 이제 아까 제가 SO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정유주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컨셉이 좀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지금 너무 좋죠 분위기. 막 지진까지 나고. 정유 설비가 가동이 중단됐어요. 일본의 전체 설비의 10%가 가동 중단된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유가 급등할 거예요 또. 근데 오히려 지금 역발상으로 이럴 때 왜냐면 사이클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SO일도 좀 이익 실현을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의견에 전 동의해요. 정유 단기 시황 개선되는데 중장기는 아직 모른다. 마진의 정상화는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잘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 뭐 아주 연휴 기간 동안 뭐 갑론을박이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뭐 다들 내용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상한 거예요. 저도 예상했고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호재도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목적 배터리와 부품 수입을 포드와 폭스바겐의 2년간 유예기간 이 정도면 시간 벌기는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일 공장 그러니까 그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1공장은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 거죠. 60일 동안 그리고 합의를 하면 돼요. 60일 안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효력이 이제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60일 안에 합의하면 되고 그 언론 기사 보니까 LG화학하고 이노베이션 일부러 합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소송 결과까지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해서 근데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테이블에 앉을 거고 LG화학은 2조 이상을 부른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은 1조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노베이션도 가격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졌으니까 진 쪽이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협상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다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2조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SK 그 이노베이션이 분리마켓에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번에 상장하거든요. 거기서 조 단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면은 한번 그걸 배상금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좋은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사고 있죠. 그 코나 리콜 이것 때문에 좀 불확실한데 오늘 뉴스 보니까 현대차하고 LG화학이 반반씩 1조 원으로 책정한 것 같아요. 최악을 가정해서 5천억 5천억씩 그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털 건 털어야 돼요 빨리. 돈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털 거면 털고 가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야 주가도 빨리 그 악재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악재가 이렇게 해결 안 된 상태로 쌓여 있으면 찝찝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제 미국 공급 차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일단 1공장을 짓고 있고, 또 2공장은 2020년 3분기 착공해서 좀 이제 양산을 할 계획인데, 2공장도 3조 원. 그러니까 양 1, 2공장 합쳐서 3조 원이래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미국 수주금이 20조.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소송 관련해서 또 뉴스들 많이 나왔습니다. 10년간 코너에 몰린 이노베이션이 어쨌든 불리한 건 맞죠. 그래서 거부권 미행사 시 신공장 가동 여부 불투명하다. 그래서 방법은 합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면 배상금은 지금 어쨌든 LG화학 측에서는 2조 원대 후반 얘기하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한 달, 2달 안에 판결이, 그러니까 합의가 될지 지켜보세요. SK 입장에서도 미국 2차 전지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죠. 배터리 소송, 이건 삼성증권 보고서입니다. 예상된 소송 맞아요. 그래서 여기 LG화학도 소송 그 합의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합의하고 싶어요. 오히려 빨리. 이노베이션이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아예 적어놨죠. 돈 싸들고 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액수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는 반발하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합의가 모든 거의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조정시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이노베이션도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진짜 우린 모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항상 리스크는 감안해야 돼요. LG, SK 이노베이션이 최악의 배터리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과정까지는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고, LG 화학 입장에서도 분명히 합의하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돈만, 액수만 맞으면, 성의를 보이면. 그러니까 SK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은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오늘 주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이에요. 일회성 실적 악화, 경력은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이익은 그대로 추정치에 부합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너무 싸요. PER이 7.8배, 내년에 5.8배. 일단 그래서 성장 매력은 좀 떨어지지만 주가는 너무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 OLED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 유안타 증권에서 처음 보고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소형 OLED 투자 재개될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폴더블 폰,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투자가 가시화되면 당연히 AP 시스템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중소형 이쪽은 AP 시스템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AP 시스템, 또 힘스 같은 기업들 잘 관찰해 보시고, 네오팜 실적 잘 나왔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더마 코스메틱, 동국제약처럼 PER 14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싸고요. 화장품 수요는 감소했지만 어쨌든 충성 고객의 구매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썼고, 제로이드, 더마비 핵심 브랜드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토팜은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냐면 면세점 비중이 좀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와야 되겠죠.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구리 상승 랠리 재개했다. 중국의 철강 시장 여전히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아르셀로미탈, 세계 최대 철강 회사죠. 그 회사가 올해 전망을 좋게 했고, 그리고 구리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당연히 풍산이나 LS 주가에는 우호적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그 키움증권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낸드가 좋아진다. 낸드 좋아져요 진짜.
예, 낸드 특히 재고 축적, 특히 오늘 그 수출 데이터 보니까 모바일이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잘 됐어요. 그럼 거의 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대부분? 거기에 낸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지표죠. 그래서 낸드에 좀 비중이 좀 있는 하이닉스가 좀 수혜받지 않을까 그렇게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작년 4분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못하지만 낸드 쪽에서는 낸드나 디램은 하이닉스가 뭐 정말 잘하잖아요. 삼성 다음으로. 그래서 계속 비중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좀 나오기를 향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쿠팡이 상장한다는 뉴스가 떠가지고 50조 원 얘기 나왔어요. 근데 네이버가 60조거든요. 너무 싼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쿠팡이 50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급등했습니다. 뭐 카카오도 좋았고 한번 50만 원 드디어 찍었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 쇼핑도 쿠팡 대비 할인을 해도 일단 배송망이 없으니까 최소 6조에서 18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예, 그 네이버 쇼핑은 일단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쿠팡이 저 정도 가치를 받는데 쇼핑 부분 또 쿠팡 가치 적용,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 합치면 충분히 매력 있다. 시가총액이 어쨌든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 목표가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쿠팡에 비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장중에 그걸 넘겼어요. 한번 50만 원 터치를 했죠 장중에. 아무튼 대망의 이제 59질 돌파했고 55, 60, 뭐 60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주도주는 안 팔면 돼요. 함부로 파는 거 아니고 꾸준히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총 이제 50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뭐 50조 찍으러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보고서는 여기까지 해드렸고 제가 이제 뉴스만 좀 간단히 마무리하고 방송 마무리 안 되신 분들은 계속 훈련을 하세요. 절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 아무튼 오늘 증시가 좀 강세 보였고 좀 며칠 정도 이 흐름 이어지길 좀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미국장 안 열립니다.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